영양만점 투자 이야기 풀어드리는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안녕하세요. 저는 생방송 진행을 맡은 김민소입니다. 저희는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저녁 7시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실전 트레이더 우리 장자방 전문가님을 모시고 다채로운 시장 이야기들 하나씩 또 차차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트레이더 우리 장자방 전문가님 하면 또 전문가님만의 차별화된 매매법이 있죠. 전문가님의 특유의 삼박자 매매법 이제는 모두들 아실 텐데요. 이 주식과 ETF 그리고 선물옵션까지 모두 다뤄보면서 그 속에서 거시적인 시장 흐름 짚어주시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공략해볼 만한 좋은 진또배기 종목들, 알짜배기 종목들 매매 타점과 함께 여러분 모두에게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공략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방송 50분 끝까지 채널 고정하시고요. 오늘도 이 시장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기법들, 다채로운 시장 이야기들 함께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고요.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오늘도 두 가지 준비를 해뒀습니다. 먼저 문자 방법이 준비가 돼 있는데요. 샵 3989번으로 장자방 우리 전문가님 성함 석자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 그럼 저희가 함께할 수 있는 링크 10초 내에 보내드립니다. 그 링크 타고 직접 들어오시면 되겠고 나는 이 방법이 좀 번거롭다, 헷갈린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간편하고 쉬운 방법도 준비를 해뒀습니다.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나가고 있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딱 켜시고요. TV 화면 가까이 오셔서 가져다 대면 입장 링크가 바로 뜹니다. 그 링크 꾹 누르고 지금 바로 들어오시죠. 우리 전문가님은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일주일에 딱 한 번만 나와주시는 분인 만큼 이 시간,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들어오셔서 이번 주 시장 또 연말까지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혹 시장에 산타 랠리, 연말 랠리가 찾아오지 않더라도 우리의 계좌만큼은, 우리의 포트폴리오만큼은 산타가 되어주실 분이니까요. 여러분의 계좌를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이 홍당무처럼 붉게 물들여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시장에서도 꾸준하게 수익의 맛을 볼 수가 있죠. 상승장에서도 물론이고요. 하락장에서도 하방에 배팅을 하면서 무너지고 흘러내리더라도 우리는 전문가님과 함께 또 수익을 챙겨볼 수가 있으니까요. 어떤 시장에서도 시장이 냉탕이든 온탕이든 상관없이 꾸준하게 한결같이 수익을 맛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더욱더 이 시간 활용하셔서 꼭 들어오시고 전문가님과 함께 연말까지 수익의 길로 달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입장문은 7시 50분까지만 활짝 열어드릴 거고요. 비밀번호 없이 입장하실 수 있는 시간 내에 꼭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문가님과 인사부터 나눠보시죠. 어서 오세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또 일주일 만에 나와주셨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부터 바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장자방입니다. 시장이 제가 금요일 날 주식 다 판다라고 문자를 드렸거든요. 사실은 시장의 주도주 섹터가 1번은 자동차, 2번은 반도체, 3번 2차 전지인데 2차 전지는 지금 하락했다 살짝 반등하다 무너지는 정도이기 때문에 추세라고 보기가 어렵고 그리고 반도체하고 자동차거든요. 근데 반도체 가지고 시장이 계속 버티면서 우리가 10월 말 11월 첫 주에 공략했던 게 쭉 한 달 동안 올라왔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11월 말에 청산 끝내자라고 대부분 거의 팔긴 했습니다만 남은 수량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자동차, 반도체 다 팔아라 이야기를 드렸는데 제가 팔고 나서 하루 이틀 좀 더 올라가면서 너무 빨리 팔았나 후회했는데 지금 시장 꺾이는 거 보니까 잘 팔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장은 이런 것 같습니다. 상승만 하는 장도 없고 하락만 하는 장도 없습니다. 상승과 하락이 항상 공존하는데 사람들은 올라갈 때 광 끼어려서 거의 광분해서 따라가며 사고요. 떨어질 때는 공포에 질려서 손절치고 팔고 하게 됩니다. 문제는 쌀 때 사야 올라가는 시세를 먹을 수 있는데 대부분 사람은 비쌀 때 사지 쌀 때 안 삽니다. 왜냐하면 쌀 때 얼마나 더 싸질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준이라는 게 필요한 것 같고 그 기준을 잡아가는 것 혼자 어려우시다면 장자방과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장은 이제 조정에 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 조정의 폭이 얼마나 될지는 가봐야 알겠습니다. 아마 12월 안쪽에 우리가 조정이 나온다면 만기가 다음 주 목요일이거든요. 그래서 만기주 안쪽에 하락이면 만기 끝나고 나서 12월 말까지 한번 반등 바짝 했다가 1월 달부터 시장도 박살나는 구조 만들지 않을까라는 게 현재 제 생각이고요. 지금 중요한 건 장이 빠지는 게 요 며칠짜리 빠졌다가 반등을 할 그림인 거냐 아니면 하락의 폭이 커질 거냐를 우리가 좀 살펴야 되니까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과도했다라는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국내 증시도 힘이 없는 하루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특히 2% 가까이 급락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 주도 업종의 부재 속에서 테마주들이 빠른 순환매로 상승률 상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이 지수 약세 속에서 테마주들만이 빠르게 움직여줬던 활발한 그런 하루였는데요. 연말까지 남은 하루하루들 또 어떻게 대응해 가야 할지 모르겠다. 아직도 계획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더욱더 우리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 이 시장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기법들, 전략들 세워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2가지 준비를 해뒀고요. 아래 자막을 통해서 번갈아 가면서 띄워드릴 겁니다. 샵 3989번으로 장자방 3글자 문자 남겨주셔도 되고요. 또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도 생성돼 있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이용하셔서 이 QR코드 스캔하시고 서둘러 들어오시면 되겠죠? 그러면 오늘은 또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또 조정이 좀 올 거다 12월 달 안에 라고 언급을 해주셨다 보니까 지금 이 조정의 시기가 시작이 된 건지부터가 궁금한데 시장 점검부터 해서 또 그 속에서 매매 전략 짚어볼 수 있을까요? 예, 시장은 뭐 결론부터 얘기하면 조정이 시작이 된 겁니다. 자, 조정이라는 건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격 조정입니다. 잠깐 모양을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올라오던 놈이 이렇게 꺾여요. 이걸 가격 조정, 소위 우리는 하락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하락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 가격 조정이 아닌 기간 조정이 있습니다. 가다가 누르고 횡보, 가다가 누르고 횡보, 이걸 우리가 기간 조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소위 말하는 기간 조정이 나올 때는 시장이 기간 조정 이후에 추가 상승을 한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고요. 가격 조정으로 꺾일 때는 어디까지 꺾였느냐에 따라서 추세가 망가졌느냐 아니면 추세가 유지되고 있느냐입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지난 시세 출발점이 여기라고 한다면 이 자리에서 올라갔다가 눌릴 때 이 가격을 아까 출발점을 훼손하지 않고 올라가주면 상승 중에 눌림목이에요. 그런데 이걸 이탈해버리고 훼손해버리면 얘는 하락으로 꺾이는 게 되는 거죠. 이게 파동에 대한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조정일지 하락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꺾인 건 맞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반도체 종목하고 그다음에 자동차 종목, 그다음에 우리 들고 있던 섹터 ETF, 지수 관련 ETF들을 몽땅 다 던져라 이야기했거든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던지라고. 왜 그랬냐면 시장이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시장을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반도체 섹터가 우리나라 시총 상위 전체의 30%, 35% 차지합니다. 자동차 그리고 2차 전지까지 이 3개를 합치면 전체 우리나라 시장의 한 60% 이상을 차지하거든요. 60%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사실 다른 걸 볼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반도체가 조정이 나오면 자동차가 치고 간다든가.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 드려요. 우리 한번 손을 하나 꼽아 봅시다. 첫 번째 자동차, 두 번째 반도체, 세 번째 2차 전지, 3개가 있는데 3개 중에 2개 이상 올라가면 그날 장은 상승이에요. 이해하셨죠? 근데 3개 중에 하나는 떨어지고 2개가 올라가면 최소한 내가 약상승이든 흔들면서 올라가는 거든 가요. 그런데 문제는 3개 중에 내가 하나는 보합이고 하나는 떨어지는데 하나만 올라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장이 오른 척 하다가 종가에 밀어버려요. 이게 시장을 보는 기본적인 섹터에 대한 생각이고요. 그러면 종목들 다 어떻게 보느냐? 저는 ETF로 보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ETF, 자동차 ETF, 그다음에 2차 전지 ETF 3개만 딱 꺼내놓고 차트 갖다 놓고 보면 시장의 위치가 명확히 보여요. 그럼 내가 오늘 3개 다 올라가는 거면 무조건 저 같은 경우는 선물 옵션 하니까 콜 옵션 잡아서 밀어붙입니다. 몰빵 쳐서 가져가요. 수익이 이만큼 불어나는 날이고 만약에 3개 중에 2개가 하락이다. 오늘 같은 경우가 그랬죠. 오늘 같은 경우 2차 전지가 올랐다 뺐다 2차 전지만 가고 장난쳤고 자동차 잠깐 장난치다가 반도체는 계속해서 하락이에요. 반도체가 반등하지 못하면 지수 반등 절대 못하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낮에 반등했지만 가짜다라고 해서 종가 저가 시황들에서 밀어버리면서 투매가 나왔던 구간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시장을 보는 기본적인 우리 아이디어니까 최소한 주식하시는 분들이 지수를 잘 못 봐요. 참 안타까운 건 모르겠습니다. 경제TV 출연해서 강의하시는 분들 종목도 잘 하시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아시는 분들 훌륭하신 분 많으세요. 그런데 문제는 지수를 잘 못 봐요. 왜냐하면 내가 주식을 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머리의 회로가 어떠냐면 시장은 장기적으로 상승한다. 맞는 말일 거예요. 자본주의 역사는 늘 성장하거든요. 재미있는 얘기 해드릴까요? 자본주의가 우리나라가 조선왕조 600년이라 그러잖아요. 태조 이성계 딱 그 나라를 세웠을 때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종로가 지금의 강남이죠, 그죠? 왜냐하면 경복궁에 궁이 있었고 왕의 터가 있는 곳이고 거기를 기반으로 해서 종로 일대가 광화문 종로 일대가 가장 비싼 곳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조선왕조 첫 해에 이성계가 처음 만들었을 첫 해부터 시작해서 나라가 망한.
나라가 망한 조선 시대가 망하고 나서 이제 일제가 침략을 했잖아요. 그때까지 600년 정도의 집값에 대한 여러분 현실 고증을 한번 보니까 1,100가 넘더라고요. 1억 원을 샀으면 1,000억이 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600년 동안 오르고 내리는 건 있었죠. 옛날에 조선시대의 선비 박아무개가 조선왕조 실록에 있는 얘기예요. 녹봉을 받아 집을 살려고 했더니 집이 너무 비싸다. 월급 받아 살 수 없어서 내가 굉장히 허탈했다. 나도 집이 있으면 좋겠다. 초가삼간이라도. 여러분 조선왕조 식록에 있는 글이에요. 지금도 월급 받아서 못 산다 비싸다 하지만 600년 전에도 그랬단 말이에요. 자, 이 얘기는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나라의 자산 중에 가장 희소한 것이 뭐냐면 땅입니다. 땅은 협소한 시장인데 얘는 자산 가치가 희소하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인플레이션이라는 걸 거치면서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뒤집어 보세요. 우리는 주식하잖아요. 금융시장은 희소할까요? 아니요. 대한민국 시장의 주식은요 2,400개쯤 됩니다. ETF까지 치면 3,000한 2, 300개 되거든요. 희소하지 않아요. 절대로 희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 주식은 되게 특이한 게 있죠. 애플, 구글, 페이스북, 엔비디아 이런 종목들은 어때요? 테슬라 얘네들은 희소하죠. 왜? 전 세계를 끌고 가는 리딩이고요. 여러분 애플 시총 하나만 갖고 대한민국 전체 시총을 다 사고 돈이 남아요. 재밌지 않습니까? 애플 아이폰 만드는 회사 있죠. 그거 하나가 대한민국 코스피 전체를 코스피 코스닥 다 사고 돈이 남습니다. 그만큼 성장성이 파급이 큰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는 주식을 투자할 때 나는 트레이더냐 아니면 인베스터냐? 난 그중에 어디에 속하느냐? 트레이딩은 뭐냐면 떨어질 때 사서 좀 쌀 때 샀다가 올라오면 팔아먹는 거 트레이딩. 근데 얘가 이 가치가 올라가는 것에 내가 동반 상승하고 싶다. 소위 말하는 투자자, 인베스터라는 개념을 보셔야 되는데 대한민국 시장에서 인베스팅 할 만한 종목은 별로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재밌는 강의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시골 의사로 유명하신 박아무개 그 의사 선생님의 영상을 강의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강의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새로운 W를 찾아라라는 주제의 강의가 있었습니다. 아마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뜨실 거예요. 그런데 그 강의에 어떤 말을 했냐면 나는 이제 앞에 세상이 바뀔 패러다임에 투자를 하는 걸 권한다. 근데 앞으로 바뀔 패러다임이 뭐냐? 그 패러다임에 초입에 투자한 사람이 오래 버틸수록 얘가 시세가 이만큼 나면은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러면서 그 박 원장님께서 하셨던 이야기는 뭐냐면 나는 SK텔레콤 상장 전 주식을 샀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해하실까요? 그러니까 90년대겠죠. 90년대 처음 이제 우리가 그때 나래이동통신 그래서 뭐 삐삐 만들던 시절에 그 삐삐를 가지고 우리가 거래하고 있었던 삐삐가 일상이었고 그다음에 시티폰 나오고 그다음에 핸드폰으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그 시티폰이라는 그 과도기 넘어갈 무렵쯤에 앞으로 핸드폰이라는 시장이 있을 건데 이게 사람마다 손에 하나씩 다 들고 다닐 거야라고 이야기했던 게 불과 여러분 얼마 된 거 한 25, 6년 전 얘기예요. 90년대 후반입니다. 90년대 후반. 그러니까 저도 중고등학교 때 삐삐 들고 다니다가 대학 갈 무렵쯤 핸드폰으로 바뀌었던 세상이거든요. 대충 나이가 짐작되십니까? 40대 중반입니다. 예. 그래서 그 시대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주식으로 인베스팅 할 수 있는 시기는 패러다임의 변화예요. 그래서 통신이 이제 저기 삐삐에서 뭘로 바뀌었다? 이제 핸드폰으로 바뀔 때 이때 휴대폰 관련주가 엄청나게 올랐고요. 그다음에 닷컴 버블 그래가지고 이제는 뭐뭐뭐 닷컴만 불리면 그냥 왕창 올라가던 세상이 있었죠. 그죠? 또 이번에 최근에 우리가 봤던 게 뭐였죠? 2차 전지였고 그다음에 또 뭐 AI 관련주들 로봇주들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결국 주식은 내가 앞으로 바뀔 세상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다. 앞으로 뭐가 움직일지를 잘 보다가 걔가 트렌디와 빵 뜨면 나는 그때 저점은 못 사겠지만 튀는 거 보면서 따라가도 최소한 2배, 3배는 수익을 낼 수 있다. 이게 주식이고 이게 인베스팅입니다. 그런데 경제TV를 보시는 대부분의 시청자님께서는 아마 트레이딩이지 인베스팅이 아닐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투자자분들 중에도 최소한 현금 10억 이상을 주식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분들 중에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대부분 인베스팅을 하세요. 그런데 내부 정보가 있든지 관련 업에 종사해서 그 사업의 성장성을 알기 때문에 들고 가시는 거지 일반적으로 못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지금 경제TV에 출연해서 매주 시황을 드리고 매주 종목을 말씀드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제 입장에서 여러분께 인베스팅을 말한다는 게 참 무모한 짓이긴 한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인베스팅을 이야기하고 있는 종목이 3개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종목들 이야기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시죠. 자, 첫 번째 제가 인베스팅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는 건 CJ 대한통운입니다. 자, 우리나라랑 유럽과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제가 유럽에 사는 친구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 한 1년 반 정도 들어와서 한국 어학당 다니고 한국에서 공부하다가 간 친구가 있는데 독일 친구입니다.
독일 친구인데 그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한국이 너무 그립답니다. 왜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 친구 얘기는 한국은 뭘 하나 시키면 우리는 뭐 마켓 뭐 그다음에 뭐 무슨 배송 그래가지고 내가 장보기 주문해가지고 띡 하면은 저녁 8시 전인가 9시 전에만 주문하면 다음날 새벽에도 와요. 우리나라는 되게 빠릅니다. 밤에 막 배달이 와 있죠. 그리고 내가 뭘 주문해봤자 1박 2일, 2박 3일을 넘기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데 유럽은 기본적으로 보름이 걸리고요. 보름면 빨리 온 거래요. 보통 3주, 4주까지 한 달까지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마우스가 고장났어. 마우스 하나 난 사고 싶어 라고 얘기했는데 이 마우스 하나 사는데 우리가 최하 2주, 많으면 3주, 4주를 기다려야 됩니다. 가는 게 빠르겠죠. 배송 기다리는 것보다. 그래서 독일에서 한국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한국에 이게 진짜 부러운데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우리처럼 빨리빨리 정신이 없어요. 우리처럼 초과 근무하고 야근하고 새벽에 근무하고 잠 안 자고 일하고 이런 문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에 제일 택배를 잘하는 배송망이 제일 좋은 회사한테 요청을 해서 협업을 해가지고 우리도 이런 거 좀 깔아주세요라고 이야기가 됐는데 그 회사가 어디냐면 CJ 대한통운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가 지금 보세요. 여기 제가 일봉을 좀 약간 줄여놨습니다. 얘가 이 고점에서부터 13만 원대부터 쭉 빠져가지고 여기 8만 원대 갔다가 9만 5천 원 갔다가 다시 빠져서 7만 원, 6만 9천 원까지 빠졌다가 이렇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CJ에 대한 통운 얘기를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드렸냐면 올해 여름에 집중적으로 드렸죠. 7월, 8월에. 그래서 7만 5천 원 밑에서 사가지고 쭉 올라오면서 한 8만 원, 8만 5천 원까지 차익 실현 반하고요. 다시 내려올 때 우리 7만 5천 원대부터 여기서 열심히 사자라고 이 7만 5천 원 밑에서는 사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래서 얼마 갔냐면 12만 원 찍었어요. 그러면 내가 8만 원에만 샀어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0% 차익이거든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 향후의 성장성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 인구 다 해봐야 5천만 명밖에 안 돼요. 유럽 전체에다가 여러분 유통망 인프라 깔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최소한 정확히 숫자를 안 봤는데 몇 배는 넘겠죠. 그렇다면 시장이 성장하겠죠. 그러면 CJ 대한통운 입장에서는 지금 내가 택배해주는 그 수수료 매출이 지금보다 몇 배가 이건 획기적인 W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얘를 주봉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 CJ 대한통운을 보시게 되면 얘가 지금 제가 조금 여러분 좁혀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보시죠. 저 위에 가면 얘가 2019년도 2월 달에 최고점이 19만 원이었어요. 19만 원. 그리고 여기 2020년도에 최저점이 12만 원이었어요. 고점에서 한 50% 떨어졌죠. 그리고 다시 올라옵니다. 자 보세요. 그럼 여기 고점 1번, 그리고 여기 저점 2번, 그리고 다시 올라올 때 고점 3번. 자 보세요. 그러면 1번과 고점과 여기가 쌍봉을 맞추고 나서 좀 더 가나 보다 눌렀다 오르고 눌렀다 오르고 눌렀다 오르니까 와 좀 더 가나 보다라고 되게 기분 좋다고. 이게 보통 상승 추세를 유지하니까. 그런데 이 추세가 깨지면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박살나죠. 자, 제가 2023년 들어서 CJ 대한통운이 기회다라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뭐냐면 얘는 고점이 19만 원까지 갔던 놈인데 6만 9천 원까지 빠졌단 말이죠. 그래서 8만 원 밑에서 사는 건 신경 쓰지 말고 사라. 어차피 중장기로 보면 무조건 간다. 그러면 얘가 만약에 유럽의 택배망을 다 구축한 상태에서 수익이 가시화되고 현실화되면서 이 발표가 이만큼 난다라고 떠들기 시작하면 이거 얼마까지 갈 것 같으세요? 저는 아무리 못 가도 17만 원에서 20만 원은 갈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앞으로 중장기로 볼 때 이 종목은 굉장히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W를 저는 아직 발견 못했고 그중에 가장 좋은 섹터가 얘랑 조선주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얘, 조선, 그다음에 시멘트 세 개가 저는 가장 밀고 있는 섹터이거든요. 앞으로 몇 년 뒤에 바라보시면 제가 말하는 게 분명히 맞았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그런 얘기했습니다. 3년 전에 제가 2021년도 1월 4일 날로 기억하는데 팍스TV 처음 방송을 했습니다. 지금 벌써 만으로 3년 됐거든요. 그때만 해도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을지 몰랐어요. 그 안에 그만둘 줄 알았지. 근데 자, 그때 제가 어떤 얘기했냐면 나중에 저기 장자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앞으로의 향후의 성장성에 제일 좋은 게 조선주라고 이야기했다. 나중에 저한테 고맙다고 얘기할걸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추천했던 종목이 현대미포조선이었어요. 그게 우리가 4만 5천 원에 얘기했었는데 9만 5천 원 찍고 다시 밀리고 또 7만 원 때문에 다시 9만 원까지 이랬던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종목을 거래할 거냐 잘 한번 생각해 보셔라입니다. 지금 여러분 추천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얘를 거래를 할 때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섹터가 여기 8만 원 밑에서 사라 이야기 드렸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의 한 달 반 정도 시간을 충분하게 드린 것 같고요. 빵 치고 올라서 12만 원에서 반을 팔고 나머지를 10만 원 깨지면 익절 걸고 나머지 버텨봐라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떨어진다면 저는 10만 원 밑에 떨어질 때 8, 9만 원대에서 분할 매수 또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또 한번 치고 올라가고 이걸 반복할 생각이라서 언제까지?
저기 17만 원에서 20만 원 찍을 때까지 그 날까지 계속해서 이 종목은 반복할 거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 그 교육생분 중에서 이런 분들이 계세요. 요번에 이제 아이를 낳으신 분도 계시고 아이가 자녀들이 아직 미취학 아이인 경우도 있어서 지금 이제 법이 바뀌었죠. 법 바뀌기 전까지만 해도 미성년 아이에게 2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무료예요. 돈이 세금 안 내도 증여세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 명의로 2천만 원짜리 통장 증권 계좌 만드시라고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 제 교육생분들께. 그래서 2천만 원까지 해서 그 2천만 원 가지고 뭐 사라 그랬냐면 CJ 대한통운하고 시멘트하고 그다음에 미포조선 사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그 아이가 학교 가기 전까지 몇 년 정도 흘러가면 최소한 이 자금이 2배 내지 3배 이상은 불어 있을 거라고. 그래서 만약 그 아이가 10살 미만이면 그 아이가 20살 되기 전에 얘가 최소한 2~3배 이상은 불어 있을 거니까 그 아이에게 합법적인 수익의 증여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역시나 큰 수익을 주는 종목입니다. 따라서 이 종목은 다시 한번 조정 나온 다음에 또 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만 시장이 조정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얘는 저는 17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그냥 고라고 생각하고요. 떨어져 주면 또 싸게 사면 됩니다. 그래서 조정이 나온다면 감사합니다 할 생각을 하는 종목이 CJ 대한통운. 그래서 우리가 인베스팅 관점에서 시장 어떻게 보셔야 되는지 이해되셨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것은 현대 미포조선이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현대 미포조선. 으이씨, 안 되네. 네, 만 3년 이렇게 전문가님이 꾸준히 저희와 함께 팍스경제TV와 홍당무를 통해서 여러분께 교육 내용을 알려주시고 종목들을 선별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꾸준히 수익만을 쌓아갈 수 있는 기법은요. 여러 종목을 남발하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닥에서 출발하고 상승 여력을 탄탄하게 보유한 그런 강하고 좋은 예쁜 종목들만 선별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 현대미포조선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전문가님이 공략을 해주셨는지 도움 말씀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제 찾았습니다. 자, 21년도에 제가 여러분들께 팍스비 처음 왔다 그랬잖아요. 여기에요. 이제 주봉이거든요. 예, 주봉입니다. 좀 길게 보겠습니다. 주봉으로 보시면 21년도 이렇게 여기서부터 바닥에서 쭉 치고 올라와서 눌림 줄 때 여기 45,000원에 매수했어요. 되게 좋은 가격에 샀죠. 그죠? 지금 보니까 45,000원에 이때 매수하면서 제가 어떤 얘기했냐면 우리가 조선은요, 여러분 소위 말하는 뭐 LNG선 앞으로 친환경 선박들이 더 성장할 거고 왜냐하면 탄소 이산화탄소 규제 때문에 일반 뭐 증기나 이런 걸 잘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거의 LNG선으로 다 바뀌어가는 친환경 선박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선박이 배를 한번 만들면 걔가 폐선까지의 보통 소요 기간이 한 17년에서 18년 정도라 그래요. 그러면 배를 내가 만들어서 새거 올 때까지 보통 2~3년 걸리거든요. 조그마한 여기가 조망만한 모탑배가 아니잖아요. 모탑보트가 아니기 때문에 큰 배를 견주하기 때문에 2~3년씩 걸려요. 그럼 내가 주문을 하고 그리고 걔가 만들어져서 나한테 올 때까지 생각하면 최하 3년 반에서 4년 반, 5년 정도를 앞두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17년 차에서 뭐 20, 맥스 뭐 끝까지 버텨 20년 버틴다고 쳐도 그럼 내가 이 배를 주문 언제 해야 되냐면 15년, 16년이 경과되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선박을 만드는 회사도 주문이 밀리면 그 처음 온 거부터 만들어서 보내고 그 다음 거 다시 주문 받아야 되잖아요. 4~5년 전에 주문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선박을 바꿔야 될 그 시기가 재밌는 건 여러분 조선업은요. 이 주기를 타요. 사이클을 보통 한 10년에서 15년 주기를 타는 이유가 뭐냐면 새로운 배를 막 만들어서 막 해야 될 때는 어떻게 매출이 이만큼 늘겠죠.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 팔았어. 이제는 이 사람들 새 배를 받았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타야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가끔 고장나면 부품이나 갈면서 수리하면서 탈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15년쯤 또 경과가 돼. 그럼 어떻게 되냐면 배를 또 사야 돼. 그러니까 그때 또 조선업종의 주가가 막 올라가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산업의 사이클을 좀 이해하시면 되게 재밌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얘가 완전히 빠졌다가 한 사이클 올라오고 나서 눌림 줄 때 전 잡은 거예요. 엘리어트 파동으로 말하면 3파동이에요. 잘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한 파동 오르고 눌렀다가 쭉 올라서 여기 95,000원 찍을 때 이날 다 팔았어요. 이건 제가 팍스비에 강의한 거 녹화 남아있으니까 녹화 방송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7만 원 밑에만 오면 사라 그랬습니다. 7만 원 밑에 보시면 여기 사가지고 올라올 때 8만 원, 82,000원 팔고 7만 원 밑에 떨어질 때 샀다가 8만 원대 팔고 또 떨어졌다가 하고 그래서 결국 얼마 갔냐면 11만 7,500원 찍을 때 11만 5,000원, 4,000원에 전부 다 팔았어요. 근데 제가 이때 어떤 얘기를 드렸냐면 주식을 단타로 접근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이렇게 접근을 안 하고 바닥에서 사질 않고 올라갈 때 사는 거예요. 막 상한가 빵 찍나 연할.
제가 그때 어떤 얘기했냐면 여기 방송할 때 저랑 시간대가 다른 분이 방송을 하셨어요. 남을 비방하고자 하는 의미는 아니에요. 기법의 차이니까.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밑에서 살 때 못 샀으면 올라갈 때는 더 갈 수 있어도 안 사는 게 맞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저희 경제TV 보시면서 매매하시는 분들이 전업 투자자이거나 오전에 짧게 치고 빠지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직장인이거나 자영업자거나 내가 사놓고 조금 가져가면서 이렇게 보는 거고 빨리빨리 안 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한가 치거나 뭐 막 그런 종목 아닌 이상은 잘못 들어가게 되면 물려요. 100% 물려요. 그래서 이때 사가지고 이만큼 올랐다고 수익 이만큼을 자랑하시길래 저는 여기서 7만 원대, 8만 원대 여기서 사가지고 올라가서 팔고 나갈 때였거든요. 그래서 저 위험할 텐데 뭐 그 이후에 오르긴 오르더라고요. 예, 그분의 기법대로 오르긴 올랐어요 이렇게. 근데 결국 어떻게 됐죠? 못 파는 사람은 물리겠죠. 그죠? 그래서 주식을 언제 사야 되냐 물으면 내가 앞으로 좋아질 섹터를 잡아가지고 길게 가져가는 그런 매매를 여러분 훈련을 하셔야지 내가 고점에 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지금 제가 이번 섹터에서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서 잡아가지고 한파동 해먹었고 여기 잡아가지고 사고 팔고 하면서 결국은 여기 2022년 8월 달에 고점에서 11만 5천 원 찍던 날 전부 다 팔았어요. 그리고 나서 좀 더 오르긴 했습니다만 그냥 내비뒀고요. 한참 빠지도록 기다렸다가 2023년이죠. 그럼 보세요. 얘 8월이잖아. 얘는 얼마예요? 그 이후에 우리 한 6개월 기다렸거든요. 그러다가 저점 나올 때 7만 원 아래에서 사자라고 했는데 걔가 다시 9만 5천 원 찍을 때 여기 다 팔았어요. 그리고 또 한참을 기다려서 우리 얼마 삽니까? 여기 72,500원부터 사라. 그랬더니 지금 가고 있다고. 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게 앞으로 성장할 트렌드이고 어떤 게 시장이 가는 건지에 대해서 결국은 뭘 해야 되냐면 산업 섹터에 대한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이해하실까요? 예. 그러니까 단순하게 수급이 좋은 종목, 많이 오를 종목 이게 아니라 정말 큰 돈을 내가 실어서 덩어리 크게 실어서 돈을 벌려면 뭘 해야 되냐면 산업에 대한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안 합니다. 남들이 찍어주는 종목만 살려고 그러고 매매 타이밍만 보리고 그래 3% 먹을래 5% 먹을래 10% 먹을래 그것만 하고 앉았습니다. 그러면 단타를 잘 쳐서 먹고 살 만큼 돈을 버는 사람은 봤지만 단타 쳐가지고 부자 된 사람은 못 봤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저도 주식도 하고 선물옵션도 하고 부동산도 해요. 제 개인적인 매매를. 그런데 제가 해보면 느끼는 게 덩어리가 제일 큰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지금까지 한 것 중에 선물옵션이 주력이고 부동산이 주식을 더 많이 하지만 실제 제가 더 많이 번 자금의 덩어리 큰 거는 부동산이에요. 왜? 덩어리가 크니까. 이해되실까요? 결국은 우리가 생각해보면 내가 이 레버리지를 많이 실으려면 저 같은 경우도 선물옵션에서는 내 자산의 일부만 아주 조금만 가지고 매매를 해요. 그래도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수익 금액이 절대 금액이 큰 것이고 주식은 그거보다 좀 더 많은 금액을 하겠죠. ETF나 대형주를 할 때는 저는 당아리가 되게 커요. 보통 이게 굵직굵직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건 안전하게 10% 20% 버는 거니까.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가 돈이 적기 때문에 나는 수익률이 높은 걸 원한다. 근데 사실 수익률 높은 거는 웬만한 고수들도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다면 내가 고수가 아닌데 수익이 높은 걸 원하지 마시고 안정적인 걸 선택하십시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현대미포조선은 저는 다음 사이클 올라갈 때 9만 원에서 9만 5천 여기를 돌파할 수 있느냐 없느냐일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꺾일 때 한번 주종이 나온다면 감사합니다라고 다시 7만 원대에서 또 한번 받을 생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고 그래서 이 사이클을 계속해서 끌고 갈 생각이고 언제까지 할 거냐면 24년에서 25년 정도에 저는 끝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쯤 되면은 이 사이클이 다 반영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마무리할 생각. 그래서 이 두 개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야기드리고 싶은 건 시멘트 관련주입니다. 제가 시멘트 관련주에는 지금 성신양회라고 하는 종목하고요. 성신양회라고 하는 종목하고 자 보시면 네. 성신양회. 자, 이 종목은 보면 제가 주봉을 잠깐 보시면 굉장히 오랫동안 횡보하고 있어요. 보이실까요? 얘는 바닥 잡고 쭉 2020년부터 올라왔을 때 얼마 갔냐면 3,900원짜리가 2만 원 갔으니까 고점에서부터 한 6배 간 것 같습니다. 바닥에서부터 5배 반 6배쯤 갔습니다. 그리고 조정을 하고 지금 어떻게 되면 장기 횡보입니다. 자, 제가 시멘트주를 계속 이야기하는 건 얘 보시면 수렴하고 있는 게 혹시 눈에 보이실까요? 수렴이죠. 얘는 수렴이 터지는 날 빵 하고 세게 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정부에서 계속 신규 아파트를 3기 신도시니 뭐니 건설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볼 땐 공연불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3기 신도시는 아직까지 토지 보상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파트 짓는데 얼마 걸리는지 아시죠? 짓는 것만 최하 3년이에요. 36개월인데 지금 이제는 앞으로 그 근무 시간을 여러분 주말에는 콘크리트 타설 못하게 엊그저께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비 오는 날도 콘크리트 타설 못합니다.
그러면 3년이면 짓던 게 4년 정도 걸릴 거예요. 한 1년 가까이 더 걸릴 거예요. 그러면 시공하는 데만 거의 4년 가까이 걸릴 것이고 얘를 내보내고 이주하는 데 보통 1년 정도, 1년 반 정도 걸립니다. 거기다가 철거까지 하죠. 최하 6년입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3기 신도시 내가 이제부터 할 거야라고 이야기해도 6년에서 7년이 있어야 바로바로 진행되고 뭔가 정치 없고 소송 안 걸리고 시위 안 하고 그래야 6년, 7년 뒤에 새 아파트 봅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새 아파트 살고 싶지 건 아파트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신축만 한 10년 살아보니까 구축 살기 싫더라고요. 예전에 구축 살았는데 구축 들어가면 왠지 퀴퀴하고 싫어. 구축 들어가 사시는 분들께 죄송합니다. 근데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살아보니까 한 10년 살아보니까 신축이 아니면 싫은 거예요. 흥거 싫은 거야. 자, 사람은 돈이 있으면 새 거 좋은 걸 사고 싶은 게 자기 생리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 구축은 가격 단위가 당연히 낮아져요. 지금 보면 재건축을 할 때도 여러분 재건축 분담금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웬만한 아파트 얼마 전에 기사 보니까요. 광명에 있는 것도 분담금이 최하 5억이에요. 이해하실까요? 최하. 그러면 가만히 보세요. 얘가 만약에 7, 8억짜리 샀는데 5억 붙으면 13억이에요. 그래서 분양가가 광명의 아파트도 13억, 14억이 뜨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광명이 10몇 억씩 뜬다는 게. 앞으로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집값은 필연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못 내려가요. 내려갈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원자재 값이 시멘트 값만 지금 여러분 최근에 한 2, 3년 사이를 보면 70%에서 100%가 올랐어요. 근데 앞으로 더 오를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시멘트 공급량에 우리나라 생산 물량은 공급량이 얼마가 모자르냐면 수요 대비 90%가 맥스예요. 최대 풀가동을 24시간 풀가동해도 90%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앞으로 어떠냐면 건설 수요는 이제 5월 달에 총선 있잖아요. 정치인들 계속 얘기할 건 집을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표가 서민들 표가 훨씬 많습니다. 집이 아직 있는 사람보다 없는 사람이 표 숫자가 투표 유표권이 훨씬 더 많고요. 또한 가진 사람의 수는 적다면 그 가지지 못한 사람이 우리가 말하는 가진 자는 상위 5% 10%라고 한다면 나머지 90%가 표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10명을 위한 정치를 표방하겠습니까? 속마음은 아니더라도 누굴 위하겠습니까? 90%를 위한 정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정치에 나와서 서민 얘기하는 건 표가 더 많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들을 위한 정치를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이야기할 게 뭐예요? 주거 문제예요. 그러면 집을 짓는 거에 대한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는 시기가 올 텐데 아마 제 생각은 내년, 내후년이 본격 경쟁일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시멘트와 철근, 콘크리트에 대한 수요는 기하급수로 늘 수밖에 없고요. 그게 늘어난다면 시멘트 값은 오를까요? 내릴까요? 당연히 오르겠죠. 그럼 시멘트 관련 주식 오를까요? 내릴까요? 당연히 오르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시멘트 관련 주식으로 성신양회하고 쌍용 CME라고 하는 회사들을 저점 나올 때마다 차근차근 모아가는 우리가 대한통운을 그렇게 해서 모았다가 왕창 올랐고 그다음에 현대미포조선이 조정시마다 모았다가 왕창 올랐고 또 이번 시멘트들도 중간중간 황황 치고 올라오는 우리가 시세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보신다면 내가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떨까 싶은 거예요. 저도 여기서 사가지고 빵 올라올 때 여기까지 올라올 때 되게 급등했죠. 이만큼 급등할 때 챙기고요. 또 떨어질 때 여기 샀다가 왕창 올랐다가 잘 챙겼고요. 지금 또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제 8,500원 밑에서는 점점 사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되 다만 얘가 본격적으로 갈 때 비중을 50%씩 70%씩 채울 수 있는 것이지 천천히 떨어질 때는 10% 20%만 샀다가 올라오면 이제 팔아먹고 이 과정을 현재는 병행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시멘트 종목은 앞에 있는 CJ 대한통운처럼 혹은 현대 미포조선처럼 그렇게 강한 호재를 갖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비중을 잡아봐야 20%, 25%, 30%그 안에서 노는 것이고 그다음에 현대미포조선이나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승부 거실 분들은 거기다가 최하 30에서 50%를 떨어질 때마다 매수해놨다가 쫙 올라오면 분할로 차익 실현하고 또 떨어지면 사고 이걸 계속 반복하셔도 많은 종목이 필요 없습니다. 이것만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동안은 제가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주로 해왔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인베스팅 관점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시장이 저는 이번에 확 빠졌다가 한번 반등할 거예요. 연말 정도에. 반등하고 나서 1, 2, 3월 달에 시장이 아주 박살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인버스에다가 최하 50%또 지난 9월 19일처럼 몰빵해서 풀베팅 질러서 가자라고 이야기할 텐데 짧으면 한 달 정도에 끝나겠지만 길면 두세 달 하락장일 거예요. 그러면 내년 봄에 우리가 시장의 최저점을 맞이할 텐데 그때 내가 사야 될 게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세 개를 지금 얘기한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앞으로 얘기 안 할 거예요. 오늘 얘기하고 끝. 그래서 우리가 중장기로 인베스팅 관점도 얘기하고 저는 주로 인베스터예요. 제 매매는 그 인베스팅을 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부동산을 사더라도 그 동네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를 내가 좀 싸게 내려올 때 갭 잡고 사고 그리고 나서 들어가 살고 저는 그렇게 매매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동네에서 이 동네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여기서 제일 사람들이 선호하는 게 뭐예요? 라고 물어볼 때 그 아파트를 사는 게 전 제일 낫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걸 사는 것보다. 주식도 똑같죠. 우리가
선박주, 조선주 관련 중공업 관련 종목들도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 중형 선박에서 1등은 현대미포조선이고요. 그다음에 LNG나 CNG 얘네 중에 제일 괜찮은 것은 저는 하나오션이라고 생각해요. 이 두 개밖에 거래 안 해요. 우리가 또 반도체를 거래하더라도 제가 DBI텍하고 리노공업하고 SK 하닉스만 보는 이유는 각 섹터별로 얘네들이 원탑, 투탑이에요. 얘네만 거래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주식은 그렇게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는 아마 시장이 좀 더 하락을 할지 아니면 뭐 반등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음 주에 제가 아마 종목을 살 게 있으면 충분히 빠졌다 생각하면 살만한 종목을 다음 주에는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요. 지금은 우리가 이런 시각에서 장을 봤다라는 얘기 정도만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주식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선물 옵션 얘기 다음 코너에서 뵙겠습니다. 네, 우리의 영원한 효자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대미포조선부터 성신양회 이렇게 보석 같은 종목들 또 흙 속의 진주와도 같은 종목들 저희와 함께 담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빠르게 치고 빠지는 단타 전략도 물론 좋고 훌륭하지만 계속해서 갈 수 있는 가는 종목들을 우리가 인베스팅 할 수 있어야만 제대로 된 돈을 또 많이 벌어갈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산업 섹터에 대한 이해와 공부가 기반이 돼야 된다라고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저희와 함께 면밀하게 시장을 또 살펴보고 계속해서 종목들 투자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요.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생성돼 있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이 QR코드에 가져다 대면 입장 링크 바로 뜨니까요. 그거 꾹 누르고 지금 바로 들어오시죠. 또 문자 방법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장자방 3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들어오셨다면 전문가님 선물 옵션 매매법도 간략하게 다뤄볼까요? 네. 자, 선물 옵션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종목을 주식을 거래할 때는 A라는 종목을 거래했다가 올라가면 수익인데 떨어지면 손실이죠. B, 그러면 나는 손실 났어. 그러면 손절 치고 B라는 종목을 잡았어. 걔도 또 무너지네. 또 손절 치고. 손절 2번만 나가면 내 원금이 거의 반토막 나가요. 사람들이 보통 3%, 5%에 짧게 손절하지 않고 1, 20%, 2, 30% 무너져야 손절하기 때문에 손절 2-3번이면 원금 반토막 되는 건 순식간입니다. 자, 생각 한번 해보십시다. 그러면 내가 A라는 종목을 샀다가 손절 나갔습니다. B라고 바로 내가 B 종목을 찾을 수 있을까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선물 옵션의 장점은 뭐냐면 종목 하나로 거래하는 거예요. 코스피 지수 200 선물이라는 종목 하나, 선물 차트 딱 하나 가지고 올라가냐 내려가냐 방향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방향만 볼 수 있다면 나는 뭐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상방 잡았는데 무너졌네. 하방으로 바꾸면 돼요. 하방으로 나는 배팅했는데 이씨 상승이네. A씨 손절하고 상방 따라만 가면 돼요. 그러면 충분하게 수익 전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주식만 보시는 분 입장에서는 주식이 상승해야 수익이니까 어렵겠지만 선물 옵션을 보시면 양쪽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상승 방향은 주식에서 선물에서 매수라고 이야기하고요. 하락 방향을 선물에서 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양방향 거래가 되는 거예요. 자, 주식 보시면 여기서 시장이 딱 출발하자마자부터 주가가 확 이렇게 빠져요. 이렇게 빠져버리면 난 어떻게 될까요? 손해가 나겠죠. 그런데 주식이랑 다른 거 선물 옵션은 야 오늘 많이 빠지겠다. 나는 여기 선물 10계약을 매도할게. 자, 주식은 원래 오른쪽에 여기가 매수창이죠. 여기서 나 2개 매수할게. 근데 나는 여기 매도 하방에 공매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입해가지고 쭉 빠지면 난 하방에 차익 실현해버리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러면 내가 차트 하나만 놓고 기준 올라가는 줄 알았더니 빠졌네. A씨 하방 잡아. 그래서 쭉 미는 거 나 이거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방에 딱 찍고 장이 돌아 올려요. 그럼 내가 A라는 종목을 찾기가 어렵잖아. 올라갈 종목을 바로 어떻게 실시간 찾습니까? 미리 준비해 놓은 것 중에 올라가면 다행히 볼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난 뭐예요? 선물 매수로 바로 전환. 상방 전환하면 여기서 자 털고 여기서 오케이. 자 10개 매수 쭉 치고 올라가서 차익 실현. 이렇게 하고 다시 떨어질 때 하방 잡았다가 눌림목 확인하고 재매수. 그러니까 방향 전환이 되게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선물 옵션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누구나 틀릴 수 있다. 지수의 방향을 다 못 맞춥니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저도 하루에 내가 10번 매매하면 2-3번 손절하고 방향 전환해요. 제가 5번 매매하면 1-2번은 손절 나가고 방향 전환합니다. 그런데 뭐 컨디션 좋을 때야 뭐 손실 안 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그 손절하고 다시 잡고 하는 그것이 우리가 매매의 행위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만약에 콜옵션의 기준점이 붕괴된다면 콜옵션의 기준점이 붕괴된다면 장은 빠지는 거예요. 자, 선물 옵션은 결국은 기준점 싸움이거든요. 콜, 풋 두 개가 어디가 기준점이냐 그것만 내가 알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시소가 있어. 여기에 콜이란 놈과 풋이란 놈이 있어. 근데 둘 다 기준점을 지키고 있어. 그런 방향이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만약에 콜의 기준가가 무너졌어. 그럼 누가 갈까요? 풋옵션, 요놈이 올라가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콜옵션 기준점이 무너지니까 풋옵션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 눈에 보이시죠? 차트에서. 그죠? 예. 그러면 나는 아침 방향을 뭘로 잡냐면 콜, 풋 둘 중에 기준점 어떤 놈을 깨느냐만 보시면 돼.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걔만 째려보면 됩니다. 오케이, 무너졌다. 너 무너졌지? 그럼 나 하방 잡을래. 그래서 쭉 잡았더니 하방이 당일날 500% 터집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풋옵션 시세가 되게 많이 났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상방과 하방 양쪽 다 볼 수 있다. 이게 선물옵션의 가장 큰 장점. 자,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11월 29일 날에 우리 매매입니다. 보시게 되면 이날은 시장이 투매성으로 하락했다가 급반등했거든요. 이날 보면 오전에 10시 20분 만에 10월 초에 시작하셨고 오늘이 최고 수익입니다. 당일날 이분은 5천만 원 가지고 매매하시는 분인데요. 당일날 6,360만 원의 수익을 내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보시면 여기 7천만 원 수익을 내셨다. 이렇게 쭉 가면서 보시면 수익 계좌들이 오전에 계속 올라오죠. 저희는 거의 오전에 매매가 끝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 차트가 한번 보시면 어떤 날이었냐면 아침부터 시작하자마자 쫙 하고 쭉 빼버려서 급락하고요. 반등 한번 했다가 죽고요. 반등 한번 했다가 주저앉습니다. 아침부터 뭐였냐면 자, 그럼 기준점만 잡으면 되죠. 왼쪽에 있는 게 콜옵션입니다. 콜옵션 2.27짜리 저항가. 얘가 기준이 붕괴되는 걸 확인하면서 또 동시에 요 밑에 있는 콜옵션 1.81 기준점. 기준점이 붕괴되면서 그대로 콜옵션은 죽습니다. 콜이 죽는다는 얘기는 방향이 어디로 간다고요? 하방으로 간다고요. 그럼 나 뭐 삽니까? 풋옵션 사면 되죠. 바닥에서 더블, 바닥에서 여기서부터 쭉 치고 올라가니까 3배 정도 났네요. 그래서 그 뒤에 어떻게 풋옵션이 기준점에서 넘지 못하는 걸 보니 풋이 망가지네. 그럼 누가 올라갈까요? 콜이 올라가겠네요. 바닥에서 쭉 치고 올라가서 2배 정도 반등하네요. 이렇게 2배 정도. 그러면 우리가 선물옵션의 가장 큰 장점이 뭐라고요? 상승, 하락, 양쪽 다 볼 수 있다. 자, 또 하나의 패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월 29일 차트입니다. 아침 출발하자마자 여러분 9시 39분에 수익률이 31%가 뜹니다. 자, 31%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주식으로 따지면 상한가가 30%밖에 안 가요. 매일 내가 먹을 수 있는 30%. 그런데 30%보다 더 갔잖아요. 그죠? 얼마 만에? 아침 9시 39분 만에. 그래서 이분은 저랑 2년 동안 같이 하신 분인데 그렇게 출발하니까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10시 반에 379만 원의 이익을 내십니다. 이분은 2천만 원 가지고 한 달에 7천만 원에서 1억까지 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선물옵션은요. 돈이 많이 필요 없습니다. 실력만 있으면 돼요. 경험치만 있으면 되고 훈련만 많이 하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어떤 날인가 볼까요? 이게 오늘하고 패턴이 되게 많이 닮았죠? 아침에 장 출발하고 개파락한 상태에서 반등을 해요. 자, 반등을 하는 건 뭘로 할 수 있냐면 풋옵션이 기준점이 깨져요. 자, 보이시죠? 풋옵션 기준점이 깨지는 순간부터 쫙 물리죠. 풋이 무너진다는 게 눈에 보이면 난 뭘 사면 될까요? 콜 사면 되죠. 상방을 잡아서 치고 올라가는 수익, 치고 올라가는 수익.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상방 계속 갈 줄 알았더니 슬슬슬 꺾이면서 이렇게 추세대가 이렇게 이탈하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뭐 합니까? 하방 들어가. 자, 그러면 이때 추세대가 이탈하는 게 보이면서 동시에 콜옵션 입장에서는 3.5 지켜야 되는 가격이 무너집니다. 여기도 2.5 지켜야 될 가격이 무너집니다. 이 가격이 깨지면서 콜이 무너진다는 얘기는 하락한다는 얘기죠. 그럼 난 뭘 사야 될까요? 풋, 하방을 사야 되겠죠. 양쪽으로. 자, 주식에서 할 수 없는 가장 큰 장점은 뭐라고요? 주식은 상방 수익 내는데 하방이면 무너져 있고 손실나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한다고? 하방 공략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얘만 그러냐? 또 보자고요. 또 사례는 무지하게 많습니다. 보시죠. 11월 22일 날을 보시게 되면 아침에 출발하자마자 이렇게 수익들을 내셔요. 이렇게. 자, 우리는 거지 아침에 다 나요. 자, 이날은 뭐였을까? 봐요. 얘는 개파라 그래. 이렇게 전날보다 개파락 뚱 떨어져서 근데 되게 지루했던 게 2시간을 횡보해요. 가다가 밀고 가다가 밀고 가다가 밀고 그러다 결국은 어떻게 돼요? 점심 먹기 전에 빵 튀고 횡보하다가 종가 빵 튀고 끝. 자, 만약 여러분 내일 아침에 야간장이 미국 시장에 빠져서 개파락한다고 칠까요? 그러면 저는 사실 가능성이 이런 게 더 높을 것 같아요. 이런 패턴들이. 개파락했다가 반등 한번 했다가 죽고 반등 한번 했다가 죽고 해서 내가 여기 사가지고 올라갈 때 팔고 다시 눌릴 때 사고 팔고 살고 이걸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시간 잡고 쭉 치고 올라가는 건 한참 시간 끌어. 요즘에 나오는 패턴들이에요. 왜냐면 종목들이 오전에 빨리빨리 가는 게 이제 익숙해지니까 사람들이 시장이 그렇게 잘 안 움직이려고 그래. 굉장히 괴롭히면서 갑니다. 그런데 이때 내가 뭘 알아야 되냐면 패턴을 좀 알아야 되고 가격을 알아야 됩니다. 자, 풋옵션 3.5가 무너지면서부터 시장이 상승이거든요. 그럼 얘가 등락을 하더라도 3.5를 넘지 않으면 나는 뭐 할 수 있다? 상방을 버틴다. 그게 여러분 큰 이익을 내는 지름길이에요. 옵션을 모르시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왜?
장이 등락이 움직일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 개만 샀을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안 되죠. 10개 사면 어떻게 될까요? 꽤 크거든요. 20개 사면요. 50개 사면요. 100개 사면요. 등락을 내가 견디기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내가 배팅을 해도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뭘 알아야 되냐면 이게 흔들림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 판단 기준이 옵션 가격이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제가 자세한 얘기들을 보통 온라인 강의로 여러분 한 달에 제가 한두 번 정도 온라인 특강을 해요. 그때 꼭 오세요. 예, 지금 여러분 방송 들으시는 분들 이제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요. 지금 핸드폰을 꺼내셔가지고 TV 앞으로 오세요. TV 앞으로 오시면 여기 보이죠? 네모나 모양의 QR코드가 있습니다. 요로 이렇게 TV 앞에다 갖다 대시면 핸드폰에서 카메라 기능을 켜고 이렇게 카메라 기능을 비추시게 되면 URL 링크가 떠요. 누르시게 되면 제가 운영하는 노란 단톡방에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톡방에 들어오시면 저는 별 얘기 안 합니다. 아침에 선물의 기준점을 드리고 시장이 방향이 상방인지 하방인지 선물은 어디까지 하락이고 어디까지 상승인지 요 얘기밖에 안 해요. 평소에는. 그러다가 금요일 날 주식 들고 있는 거 다 팔면서 이제 조정 좀 나오겠네요. 요때 이제 눈치가 있는 분들은 뭐 합니까? 하방 포지션 잡아야 된다. 주식하는 사람은 인버스를 살 것이고 선물 옵션 하는 사람은 하방을 잡아서 지금 이틀 만에 왕창 빠졌죠. 그죠? 금요일 날 상방 다 팔아먹고 월, 화, 오늘 며칠입니까? 화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이틀 만에 시장 왕창 빠집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시황을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주식하시는 그 어떤 분들도 이렇게 정확도 높은 시황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무료로 절대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 시황은 여러분 시장이 오르고 내리는 큰 그림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주식하시는 분들은 제가 하락한다 할 때 주식 안 삽니다. 저랑 3년 되시고 2년 되시고 1년 되신 분들은 제가 하락이라고 할 때 주식 안 삽니다. 왜? 사면 물리잖아. 뭐하러 사요? 그래서 제가 이제 슬슬 주식 사볼까요? 그러면 이제 슬슬 바닥 됐구나. 감 잡고 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방이지만 웬만한 유료방보다 퀄리티가 무지하게 높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언젠가 끝이 있겠죠. 제가 그만하게 되면 그 뒤로는 여러분 시황을 못 들으실 겁니다. 그러니 제가 하는 동안은 열심히 들으시고 배우시고 익히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지금 톡방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이 다 돼서 간단하게 마무리 말씀드리고 종료하겠습니다. 주식을 하든 선물 옵션을 하든 내가 그 무엇을 하든 뭐 비트코인을 하든 뭘 하든 부동산을 하든 뭘 하든 자본시장은요 여러분 돈 들고서 기다리는 사람의 기회는 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실력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시장에 대한 경험치가 모자른 것이고 대응의 사이클에 내가 익숙지 않으신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배워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들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그 보면 생쥐 몇 마리가 창고에서 치즈를 계속 해 먹습니다. 그런데 그 창고에 있는 치즈를 다 먹은 거예요. 얼마 안 남았어. 근데 여기서 계속 있습니다. 굶어 죽겠네? 치즈가 없으니까 굶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똑똑한 생쥐는 야 나는 다른 창고를 찾으러 갈 거야. 그러니까 뭐라 그래? 야 가다가도 굶어 죽으면 어떡해? 거기 뭐 나쁜 놈이 있어갖고 나 잡아먹히면 어떡해? 그랬더니 앉아서 죽으나 나가서 죽으나 똑같으니까 나 새로운 걸 재촉할래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주식 선물 옵션 안 배우셨습니까? 들어오십시오. 배우시면 됩니다. 해보시면 됩니다. 엄마 뱃속에 태어나면서 응애 하면서 주식하고 태어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제대로 배우고 성실하게 하시면 여러분 기대폭만큼의 이익은 충분하게 낼 수 있으니까 차근차근 공부하시고요.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란 톡방 입장 방법은 계속해서 아래 자막을 통해 띄워드릴 거니까요. 7시 50분 지나기 전까지 참고하셔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선물 옵션 교육까지 담아봤습니다. 방향만 알 수 있다면, 방향만 읽어낼 수 있다면 상승장에서도 하락장에서도 모두 수익을 볼 수 있는 매매법이 바로 선물 옵션입니다. 되레 2배의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데 그만큼 리스크가 큰 게 아닐까라고 걱정이 되신다면 더욱더 전문가님의 톡방 안으로 들어오셔서요. 면밀하게 시장 점검해 보시고 계속해서의 장중 전략들까지 세세하게 꼼꼼하게 상세하게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띄워드리고 있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 가까이 오셔서 입장 링크 뜨는 거 누르고 직접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단돈 10원도 단돈 1원도 들지 않는 무료 톡방이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일단 가볍게 들어오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실전 매매 경험을 해보시고 전문가님이 말씀하셨듯이 또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변하는 게 없겠죠.
항상 이 매매법 배워보시고 공부도 해보시면서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기법들 단단하게 챙겨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아래 자막을 통해 계속해서 안내가 되고 있고요. 7시 50분 지나면 비밀번호가 생성됩니다. 비밀번호 생성되기 직전까지 계속 서둘러서 편안하게 입장 가능하니까요. 지금 빠르게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 선물 옵션의 기준, 방향을 잡아낼 수 있는 기준 가격도 노란 톡방 안에 들어오시면 전문가님이 장중 전략과 함께 계속해서 꼼꼼하게 챙겨드릴 거니까요. 이 기준 가격까지 함께 알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래 2배의 수익을 벌어갈 수 있는 매력적인 매매법인 만큼 여러분도 꼭 배워보시고 이 연말까지 여러분의 계좌를 또 포트폴리오를 풍성하게 빨갛게 물들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해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